수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 유럽 증시가 하락세를 띄었고요. 뉴욕 증시도 출발 분위기는 나빴는데 전약 후강 장세를 그려갔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죠. 네, 이렇게 기술주가 힘을 내주면서 그래도 나스닥은 강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과연 엔비디아를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린 앵커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핵 공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증시가 하락했고 미국 증시도 출발 분위기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려 나감에 따라서 3대 지수도 회복을 하는 모양새였죠. 나스닥 지수는 막판까지 탄력도를 키워나가면서 1%의 플러스권 18,987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엇갈린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자 앞서 들으셨다시피 장 초반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개장 전에 이 변동성 지수인 빅스가 한때 18선에 근접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다시 16으로 하향 안정화가 되기는 했지만요. 이러한 흐름이 포착이 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고 금리는 내려가고 10년물 금리는 현재도 3bp가량의 내림세를 그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죠. 금에 대한 수요 역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0.8%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도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일본의 엔화 등에 대한 수요 역시도 높아졌습니다. 이들은 경제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융 혹은 정치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안정적이다. 이러한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오름폭을 반납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전쟁 리스크가 언제 다시 부각될지 모르는 시기에 이러한 안전자산의 추이도 꾸준히 지켜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보시죠. 오늘은 엔비디아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월마트, 넷플릭스가 아주 환하게 초록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이제 내일 아침 이 시간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올해 남아있는 가장 큰 증시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기대감에 4.7% 급등을 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과연 내일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옵션 분석기관 오라츠에 따르면 현재 옵션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 당일 8.5% 정도의 등락률이 나타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자세한 프리뷰 그리고 월가 아이비들의 코멘트는 잠시 후 유정 앵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테슬라 역시도 2.1%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달 들어서의 주가 상승률은 40%에 육박한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고요. 구글 역시도 많이 올랐죠. 1.8%의 반등세였습니다. 이 법무부가 결국에는 크롬의 분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원에 요청을 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긴 했습니다만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까지는 10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로의 영향은 미비했고요. 이와 함께 들려온 또 하나의 소식, 영국 당국이 이 구글과 엔스로픽의 제휴가 반독점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탄력을 받아갔고요. 다음으로는 월마트 소식입니다. 오늘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상승률 상위 종목이 되겠는데요. 실적을 발표했고 그 결과가 좋았습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
기준으로 잘 나와줬고요. 이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동향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을 보자면 고소득층의 가계가 늘어났다라는 점입니다. 소비를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할인 매장을 찾고 있는 트렌드가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덕분에 이 실적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연말 쇼핑 시즌까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체 연간 매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주가의 경우에는 오늘 3% 가까운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또 하나의 리테일러죠. 로우스, 주택관리용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소매상이 되겠는데요. 실적 발표 후 급락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 여파가 진행이 되면서 3분기 연속 매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슈 지속적인 체크 필요합니다. 어제 나스닥 규정준수 계획서를 제출했다. 어제가 마감 시한이었는데 딱 어제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거기다가 새로운 회계법인을 선임했다. 이러한 이슈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30% 이상의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어제와 오늘 합산해서 50% 이상 반등을 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 신고 서비스 업체들입니다. 인투이트와 H&R 블락이 되겠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한 가지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트럼프의 정권팀이 세금 신고를 위한 모바일 앱을 검토하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기존의 세금 신고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인투이트와 H&R 블락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종목의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인투이트가 5.1% 하락한 644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H&R 블락이죠. 8.2% 급락한 55달러 선에 오늘 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3 AI 소식입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부문인 애저가 C3 AI와 협력을 한다. 기업들의 AI 도입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양사가 함께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C3 AI의 주가는 24%의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마지막으로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심보틱은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4.1%, 27.8% 급등한 39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지난 블랙웰 칩 과열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흔들렸던 엔비디아가 이 간밤에는 4.7%의 상승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 속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실적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 시점에서 IB들은 엔비디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월가의 빅 이벤트로 꼽히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0일 뉴욕 증시 마감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어닝 발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으로 생산을 시작한 블랙웰 칩의 수요 동향입니다. 블랙웰의 수요가 엔비디아 내년 실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지고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은 다소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밤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의 매수세가 좀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정말 말 그대로 유례없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올해 주가가 거의 3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엔비디아는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내일 실적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팩트셋에 따른 예측치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이 모두 80%를 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매출 규모가 이미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전의 성장세였던 100% 성장세에는 좀 못 미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한 성장세,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실적 발표 이후에 주목해야 될 점이 뭘까라고 살펴본다면 이번에는 블랙웰 칩의 수요에 있습니다. 이번에 블랙웰 칩의 수요가 단단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내년의 실적 그리고 내년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블랙웰 칩에 대한 발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지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까? 체리낸커가 살펴본 바와 같이 8.5%가량의 변동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에 약 19%가량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분기 평균을 내보니까 약 9%가량의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황 안에서 물론 5월과 7월 내에서는 하락하는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주의해보자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에는 물론 주의해야겠지만 그래도 월가의 의견, 지금 엔비디아를 향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선 목표 주가 200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공개한 HSBC는 지금 매수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시가총액 3조 5천억이라는 엄청난 유례없는 영역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성장 궤도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026년에는 데이터 센터발 매출이 상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레이먼드 제임스 측에서는 매수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웠습니다. 특히나 4분기에 GPU의 출하가 10만 개 정도 될 것이다. 하지만 10만 개는 기본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하단에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140에서 165달러로 올려잡은 미즈호는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 내에서 지속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블랙웰 측에서 좀 발주가 늦어질 수도 있고 계획에서 연기가 될 수는 있지만 블랙웰 칩 그 자체에 대한 기능과 성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대에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내일 블랙웰 칩의 수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루이스트 측에서도 148달러에서 167달러로 목표 주가 상향, 그리고 스티플 파이낸셜 역시나 180달러로 다소 높은 수준의 목표 주가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주가의 여력보다 30% 가까이는 오를 것이다 라면서 매수 의견을 내놓은 건데 과연 이 기대치에 충족시킬 수 있을지 내일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실적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 정부를 앞두고 지금 바이든 현 정부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크롬 그리고 구글을 매각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지금 내린 상황인데 어떠한 내용일지, 구글이 얼마나 반발하고 있는지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미 법무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검색 시장을 불법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은 구글은 법무부로부터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청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롬은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구글의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1%를 장악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러한 크롬의 매각 명령에 구글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렇게 미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독점 지위를 깨고자 다소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색 엔진 시장 안에서 시장 경쟁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회사 쪼개기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듯해 보이는데요. 만약 이번에 매각 결정이 난다라고 한다면 1984년 이후에 처음으로 반독점 관련된 대기업 사업 분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지금 온라인 검색 시장 그리고 미래 AI 산업을 재편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한 지금 구글이 검색 엔진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얻은 정보를 다른 경쟁자에게 공개하라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무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매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구글에는 타격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구글은 이러한 규제는 소비자 그리고 기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경쟁 안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구글
구글은 소비자나 이 시장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사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주의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매출의 70%가 광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서 나오는 매출이 대부분인 만큼 만약에 이번에 매각 결정이 난다라고 한다면 매출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검색 엔진 마켓 쉐어를 살펴보면 구글이 검색 엔진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크롬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6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독점하고는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퍼플렉시티까지 지금 구글의 아성에 힘차게 도전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 만약에 진짜 매각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 점유율,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매각 이후에 고려해야 할 점은 그렇다면 이 크롬을 누가 인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픈 AI가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판도가 참 크게 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체리낸커와 전해준 바와 같이 이 주가의 영향은 다소 적게 보여집니다.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고 구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계획이 연기되거나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 판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른 기업들의 경쟁력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철강 이 경기 자체가 좀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US 스틸, 과연 일본 제철이 인수할 수 있을 것인가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또 강력한 의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어떠한 이야기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제철의 고위 경영진이 이번 주 US 스틸의 본사가 있는 미국 피츠버그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청강의 부회장은 직접 피츠버그로 이동해 구제당국이 해당 인수 제안을 승인해야 한다는 점을 관리자와 노동자들을 직접 설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141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바이든 정부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 역시나 이를 좀 강력하게 반발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수 문제는 대선 이후로 미루자라고 하면서 그 판결을 90일가량 연기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일본 제철에서는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면서 어제 또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해외에서 생산된 강판 미국으로 반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의 생산력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US 스틸의 관리자나 이 노동자들을 좀 진정시키는 듯한, 달래는 듯한 멘트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본사를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설득하겠다라고 전한 건데요. 만약에 이번에 인수가 성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미국 내 전기차 강제 시장 내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철강 노조에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철강 시장 내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우선적으로 기존의 반대 의견을 밝혔던 트럼프 당선인이 이 당선 직전에는 일본의 대미 투자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지지 의사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반대한다라고 해도 그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WTI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0.33%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 이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금값은 0.88% 상승했고요. 국채금리 역시나 상승을 하면서 국채금리 가격이 0.022%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간밤에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ETF 옵션 거래가 거래됨에 따라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건데요. 5일 만에 94,000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고공행진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변동성에는 주의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